Y뉴스 탄핵 얘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비박계와 야당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고 또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터넷 댓글 등등에서도 박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탄핵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예. 정치권이 탄핵으로 갈 경우에 탄핵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야는 본인이 버티면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국회가 할 수 있는 강제적인 절차 탄핵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건데 예. 왜 야권을 중심으로는 이 탄핵에 대해서 주저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탄핵이라는 자체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탄핵이. 그렇죠. 그냥 탄핵 김현정 앵커는 탄핵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탄핵? 뭔가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아주 강력한 조치 맞아요. 같은 그런 굉장히 강제적으로 뭔가를 끌어내리는 느낌? 그런 느낌을 주죠. 예. 그런데 탄핵이 실제 들어가게 되면은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게 됩니다. 뒤에서 상세히 설명을 하겠지만은 국민들이 촛불 집회에 나왔던 국민들이 탄핵을 요구하는 거는 국회 너가 뭐하냐, 정치권 너가 나서서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을 그만두게 해라. 빨리. 이런 요구일 겁니다. 예. 그런데 탄핵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탄핵 전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이제 탄핵을 벌이다 보면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탄핵은 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탄핵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그만두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탄핵밖에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예,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임기 전에 그만두게 하는 방법은 절차적으로는 탄핵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사람이 아니니까 김종필 전 총재의 말대로 5천만 명이 요구해도 물러나지 않을 사람이니까 예. 국회가 나서서 탄핵을 시키자는 그런 요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밖에는 분명한 방법이 없다라고 예. 하면서 탄핵은 덫이라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좀 모순된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김현정 앵커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일단 밝혀야 될 거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장치를 마련하는 거겠죠. 바로 그렇죠. 예. 대통령을 그만두게 하는 것, 자격을 잃었으니까 그만두게 하는 게 중요하죠.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낱낱이 밝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최순실이 어떻게 국정에 개입했는지 그걸 밝혀서 다시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해경 해체라는 정말 뜬금없는 대책이 발표 하루 전에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집어넣었다는 게 사실인지, 통일 대박을 최순실 씨가 아이디어인지, 개성공단 폐쇄를 최순실이 결정한 것인지 등등 밝혀야 될 사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수두룩합니다. 예. 지금 어제 여야 3당이 국정조사와 별도 특검에 합의했죠. 예. 요거는 진상규명을 위한 상당한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은 탄핵의 덫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뭔가 진상규명하고 낱낱이 밝혀내야 하는 이 시점에 잘못하면 탄핵의 덫에 걸린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탄핵을 하게 되면은 시간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국회가 탄핵을 발의하고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가결될 때까지 짧게는 2달,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64일이 걸렸거든요. 그렇죠. 최대한 길게 잡을 경우에 360일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360일까지요? 예.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걸려요? 특검 수사 기간 뭔가 탄핵을 하려면 뭐 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특검 수사 기간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120일이 가죠. 그렇죠.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이 최장 180일이죠. 예. 그리고 60일 내에 선거를 치르게 돼 있잖아요. 대선 60일 안에. 360일이 됩니다. 지금부터 360일이면은 임기 거의 다 채우잖아요. 그러네요. 12월 17일이면 대선해야 되는데 예. 이게 물리적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시간의 덫. 두 번째는 정쟁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정쟁의 덫이라뇨. 국회에서 탄핵이 발의되면은 지금 특검 조사를 하면서 국정조사를 하면서 이슈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탄핵이 정당한가 아닌가를 두고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2주 연속 5% 국정 지지도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탄핵 전국으로 갈 경우에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다시 결집하게 되고 이미
참 역설적이게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이루어진 국민 대통합이 또 무너지게 될 겁니다. 아하, 그렇게 보시죠. 이미 의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박 대통령의 호위부대를 자치하는 극우 단체들이 시위를 벌이거나 SNS 등에서 물타기를 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예. 세 번째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인 새누리당이 책임을 회피하고 다시 부활하는 면피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피의 덫이라니요? 예. 지금 새누리당은 헌정유린의 한 축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지금 새누리당 예. 해체 목소리가 자기들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탄핵으로 가게 되면은 새누리당은 이런 헌정유린의 몸통이 아니라 탄핵의 주역이 됩니다. 새누리당 30석이 보태지 않고서는 탄핵이 의결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예.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했는데 예. 탄핵이 부결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럼 새누리당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럼 새누리당이 탄핵의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누가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을까요? 친박계의 공안검사 출신 새누리당 김진표 의원입니다. 그러네요. 김무성 대표가 또 탄핵의 깃발을 들었죠. 예. 김무성 대표는 당 대표도 했잖아요. 박근혜 정부에서. 예. 이런 사람들이 탄핵을 주장하는 게 순수해서 정말 잘못해서 가자 그럴까요? 그건 의도가 있을 겁니다. 하하,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살 길을 찾기 위한 거 아니냐. 이걸 좀 유심히 봐야 된다는 말씀. 네 번째도 있습니까? 법률의 덫에 걸릴 것입니다. 법률의 덫이라니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박 대통령의 책임 중 사법적인 책임이 클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책임이 클까요? 아마 이거는 정치적인 책임이 훨씬 클 거예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시키는 대로 허수아비 노릇을 했다면 예.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거잖아요. 이미 뭐 법을 따지기 전에 정치적으로 자격 상실이죠. 이미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 사회 각 계층에서 대부분 인정하죠. 예. 그런데 헌법 65조 1항 탄핵 조항에는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탄핵의 조건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인 겁니다.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고 헌법 위반 민주주의 파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다시 법률적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따지게 되면은 예. 법률적으로 올리 안 올리 가게 되는 건데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숙명여대 법학과 홍성수 교수는 이거는 오히려 그 사법의 유로 갇히게 된다 이게 재판을 가게 되면 이건 법률로 하게 되는데 그게 너무 축소시키게 된다. 오히려 축소시키게 된다 죄를. 다른 법조인들도 정치적인 문제와 사법적인 문제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사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죄를 물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당장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다섯 번째. 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국영꾼의 덫에 걸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국영꾼의 덫이라니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주권자인 국민이 더 이상 대통령의 자격이 없으니 내려오라고 외치는 것이 지금 촛불 항쟁의 본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탄핵이라는 사법적 절차로 가게 되면은 주인인 국민은 다시 국영꾼이 됩니다. 국회 의결,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 지켜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동안 검찰이 어떻게 해왔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참 권력 앞잡이 노릇을 해왔는데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겠다? 이게 검찰이 여기까지 온 게 그냥 온 겁니까? 주인인 국민들의 외침에 밀려온 거잖아요. 그렇게. 경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국민이 지금 이런 와중에 다시 국영권으로 돌아가기를 자처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청취자 6958님 외에 여러분이 질문 주시는데 그러면 탄핵이란 강제적 절차는 안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날 생각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가? 오히려 그게 더 국영권 아닙니까? 이런 문자. 지금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별도 특검에 합의했잖아요. 이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지켜보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낱낱이 밝히고 그에 따라서 가다 보면은 문제가 계속 드러나겠죠. 버틸 길이 안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지금 이대로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 지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와 황교안 총리는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그 신뢰를 잃은 사람한테 대통령직 대행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면 이 수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총리를 새로 임명하도록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그러면 대통령 대행을 앉힌 다음에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요.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네요. 정소현님 정말 예리한 지적이었다 이런 문자 주셨는데 왜 탄핵을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는가 정치권이 이런 이야기들이 깔려 있었던 거군요. 권영석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Y뉴스였습니다.